15.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마음. 의식하는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때는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머피 이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신을 느슨하게 푸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요령은 앞에서 말했던 요하네스부르크의 목사처럼 발끝에서부터 근육이 느슨해지도록 하나하나 명령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맨 먼저 오른쪽 발가락이 느슨해지도록 명령하고 다음에 복사뼈, 무릎, 넓적다리 순서로 위로 올라온 후 왼발을 똑같은 순서로 하고 다음에 성기, 장, 위, 심장, 폐, 목으로 올라와 다시 오른손을 거쳐 왼손의 손끝, 손목, 팔꿈치, 어깨의 순서로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래턱, 가로 열고 입을 약간 벌린 모양, 가로 닫고 아래턱, 코, 귀, 눈, 머리 순으로 풀어줍니다. 익숙해지면 이 과정을 모두 30초 만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손도 들 수 없을 만큼 몸이 나른해지고 살짝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매우 즐겁고 평화스러운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눈을 감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퇴근하면 식사 전에 잠깐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머리가 무거운 것은 원인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반복해서 몸을 느슨하게 풀어주다 보면 어느새 증세가 없어지거나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신체의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정신신체의학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느슨하게 푸는 방법이 당신의 정신뿐 아니라 육체에도 조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6.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라. 몸을 느슨하게 풀고 자신의 소망을 이미지 형태로 상상했을 때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게 넘겨지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가 과연 잘 넘겨졌는지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상상할 때 긴장감이랄까 뭔가 움찔하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 느낌은 겨우 몇 초 동안인 경우도 있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단지 위의 느낌이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이 받아들였다는 신호이니까요. 잠재의식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실현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독일 유학을 꿈꾸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강인 라인강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자신이 라인강변에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라고 지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라인강변에 서 있는 광경을 상상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계절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도 나도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갑자기 유학에 관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어 10월 말에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듀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독일에서 무역 상사에 다닌다는 일본인이 손님을 마중 나왔다가 헛당쳤다며 그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달리던 일본인이 그에게 라인강을 보여주겠다며 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말이라서 강바람이 차가울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 추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3개월 전 그가 고국에서 이미 경험한 일임을 깨닫고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7. 기적을 가져온 반지. 머피 박사의 친척 중에 중증의 노인성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었으며 그때의 의학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타지로 독립해 살던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과 잠재의식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적이 잘 일어난다는 유럽의 한 기도원에서 온 수도사를 만났어요. 수도사가 진짜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게 간절히 청해서 그 조각을 얻었고 대가로 $500를 기부했습니다. 이 진짜 십자가는 닿기만 해도 그리스도에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들은 십자가 조각이 들어있는 반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74살의 아버지는 자식의 뜻하지 않은 효도에 매우 감격하여 그 반지를 빼앗듯이 받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 검사도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들이 준 것은 진짜 십자가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반지에 끼워 넣은 것뿐입니다. 아들이 가져왔던 선물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준 선물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예부터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는 거짓말도 있었지만 정말 병이 치유된 일도 많았음을 이 이야기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18. 최면요법과 잠재의식. 최면술을 질병 치료에 처음 이용한 사람이 독일의 프리드리히 안톤 메스머입니다. 가로 열고 1734에서 1815 가로 닫고. 그가 1778년 파리의 진료소를 개설했을 때 그것은 보통 병원의 진료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가의 그림과 크리스털 유리를 사용한 장식, 로코코풍의 시계, 두터운 페르시아풍의 양탄자 등 당시 왕과 귀족의 저택처럼 호화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크고 둥그런 통이 놓여 있고 철제 막대가 몇 개 꽂혀 있습니다. 환자가 그 막대를 손으로 잡으면 방 한편에 있던 악단이 단조로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때 화려한 옷차림을 한 메스머가 등장하여 음악에 맞춰 환자 주위를 돌면서 환부에 손을 댑니다. 환자는 순간 멍해집니다. 얼마 후 음악도 멈추고 어느 사이 메스머의 모습도 사라집니다. 환자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병은 치유되어 있습니다. 메스머는 이것을 동물 자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치료 방법을
메스머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현대과학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치료율이 아주 높아서 루이 16세까지도 그 방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메스머리즘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최면요법입니다. 그리고 최면요법이란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의식하는 마음을 멍하게 만들어 잠재의식이 직접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하는 마음은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암시를 받아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의식하는 마음에 따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마음이 몽롱한 상태가 될 때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들인 일은 잠재의식이 반드시 실현시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